안녕하세요. 잘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격증에 나오는 탭 기능을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탭 구조 설명과 탭 코딩으로 구분했고요. 자료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음, 여기에서 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생략을 했고요.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자, 요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요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를 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탭 컨텐트라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li들이 있죠. 요 각각의 li들. 요 li들은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탭들. 이렇게. 네, 탭 컨텐트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기에 이와 같이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하나만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보여지지 않게 숨겨 놓았습니다. 여기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알아둬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에, A 태그에 있는 요 href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시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시. 자, 이게 우리가 해시. 자, 요 해시는 마이크로 링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요 샵하고 뒤에 나와 있는 탭 1, 즉 샵하고 나와 있는 뒤에 이름을 요 A 링크 버튼을 누르면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즉, 여기에서 얘는 저희가 여기 있는 요거를 누르면 얘는 요 탭 1을 찾아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A를 누르면 얘는 탭 2를 찾아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탭 3은 요걸 찾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요게 뭐냐라고 할 때 요거는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한 문서 내에서 그 위치를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링크. 그것을 우리가 해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쓰기도 하죠. 북마크 뭐 이런 의미도 좀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CSS입니다. CSS.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굳이 설명드리지 이제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요소에는 마짐과 패딩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박스 사이징, 테두리와 패딩의 크기를 박스에서 무시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A는 링크를 얘기하는 거죠. 색상은 기본 333, 텍스트 데코레이션, 장식은 none. 그래서 밑줄이 없어지게 하는 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죠. 자, 탭 11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지션 릴레티브가 있고 마진 20픽셀, 50픽셀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여기서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더더욱이나 요거는 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조정할 때, 배치할 때 마진이라는 것으로 간격을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과 조금 위로 올릴까요? 자, 이렇게.
자, 리스트에 관련된 것과 여기 리스트, 그 다음에 탭 컨텐트에 관련된 내용, 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요두 가지. 여기에서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은 리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UL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UL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I나 LI들은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세로로 배치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블록 요소는 여기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걸 주었죠. 플렉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플렉스라고 얘기하죠. 플렉스. 예전에는 플룻 레프트라고 썼는데, 안 쓴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형식으로 요 디스플레이를 속성을 이용해서 배치를, 가로 배치, 세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리스타일 런은 뭐예요? UL 자체가 목록이니까 목록의 스타일을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진 레프트 1픽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왼쪽에서부터 1픽셀만큼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거죠.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탭, 랩, 리스트, li 정해놔야겠죠. 그죠? 네, 얼마인지도 정해놔야겠습니다. 네, 너비 100픽셀, 즉, 요거 하나가 우리가 100픽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 플렉스는 내용의 플렉스예요. 즉, 위에는 리스트에 있는 플렉스는 li들을 가로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요 a는 a의 자손, a의 내용을 우리가 하기 위한 거죠. 내용을 배치를. 근데 a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a밖에 없거든요. a밖에. 그럼 A의 내용을 A밖에 없는데 뭘 배치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요것들이죠. 요거와 요거. 요 플렉스를 하게 되면, 내용이 가로로 배치가 되는데, justify content는, 센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 가운데. 온라인 아이템즈는 세로로 가운데. 그래서 요 탭 1이라는 요 A에 있는 내용이 A의 내용이 가운데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백그라운드 칼라, 위드, 하이슨 여기에 각각 100%로 되어 있는 건 LI를 따라간 거예요. 폰트 사이즈는 13픽셀로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얘를 EM 단위 또는 REM 단위 여러 가지 단위로 바꿀 수는 있겠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탭 기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기를 뭐 EM이나 REM을 써놓지 않았고요. 13픽셀로 써놨습니다. 자, 여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이 있고 우리가 볼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이와 같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줬냐면 위에다가 박스 사이즈 볼더 박스를 주었죠.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볼더, 테두리를 준다면 테두리, 볼더, 그 다음에 2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뭐 블랙 이렇게 주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으로 요 안으로 2픽셀만큼 내용 테두리가 이렇게 얘가 둘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좀 안 맞지만 그렇게 이제 둘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아웃라인이라고 하면 자, 아웃라인은 우리가 바깥쪽에 의미하는 거죠. 바깥쪽 라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게 되면 얘는 크기와는 무관하게 크기에는 그 값을 추가시키지 않죠.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크기와는 무관하게 요 바깥으로
요 내용 바깥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테두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요소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볼더를 쓰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볼더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 안으로 자,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예, 안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 이렇게 두께가 중간에 이렇게 두께가 좀 두 개, 즉 4픽셀짜리 두께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 아웃라인은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아웃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바깥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여기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겹치게 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아웃라인은 그 박스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가 바깥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요소의 바깥에다가 테두리를 만드니까 우리가 어떤 걸 쓸 때, 아,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 아웃라인을 주면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요소만일 때는 그렇게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와 같이 요소가 있고 이렇게 요소가 있고 여기다 우리가 아웃라인을 정한다면 자 이렇게 벗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얘가 벗어나서 다른 요소에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에는 제가 테두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는 테두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겹치듯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겹치게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게 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때 다른 요소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마진 아까 1픽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즉 여기가 저희가 얘를 안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요 아웃라인을 그래서 요걸 안 하면 요거를 제가 주석을 달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튀어나오겠죠. 요 튀어나온 게 테두리예요. 아웃라인의 테두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전체 요소를 오른쪽으로 한 1픽셀 정도를 제가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아웃라인을 줄 때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두 개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투타치라고 하죠. 두 개의 선이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1픽셀, 2픽셀 주면 시각적으로 2픽셀 이상의 어떤 두께감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해서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도 레이디오스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게 각이 지죠? 이 각이 진 부분을 저희가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게 된 거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요렇게 왼쪽 하단에 의미를 갖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 5픽셀, 여기 5픽셀 모서리를 둥글게 주고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직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똑같이 5픽셀로 주었다면 지울게요. 그러면 전부 다 5픽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밑에 있는 이 컨텐츠의 모양과 맞게끔 하려고 여기를 평평하게 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요것도 지울게요.
이건 지울게요. 쓰다가 제가 테두리를 쓰려다가 여러 가지 썼는데 그냥 테두리 말고 그냥 저기다 아웃라인을 써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자, 탭 랩 리스트 lia is 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를 클래스를 우리가 클래스 즉 디자인을 추가했다 뺐다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is on btn이라고 되어 있죠. 자, is on이라는 클래스와 btn이라는 클래스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여기에 btn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btn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자, 여기저기 똑같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용해서 여기다 쓰면 뒤에 .btn이라고 붙죠. 그죠? 그럼 여기에 A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A, is on, is on이라고 들어가고요. 또 a.btn이라고도 들어갑니다.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클래스와 요 클래스 두 개를 쓴 거죠. 그죠?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 개를 추가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긴 클래스의 btn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예, 제가 지울게요. 이건 써놔도 되고 안 써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대신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A에다 다 직접 넣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없애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는 is on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만약에 제가 탭 2를 누르면 요 is on은 1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요 is on은 제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추가했다 뺐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탭의 색상을 위치를 활성화할 것이냐 또는 비활성화할 것이냐를 우리가 정해놓기 위해서 is on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is on은 꼭 is on이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여기다 우리가 얘를 on이라고도 써도 상관없지만 그 부분들은 요 맞춰야 되겠죠. 여기 클래스, 여기 on, 그 다음에 이 JS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서 바꿔줘야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탭 컨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탭 컨텐트. 자, 디스플레이 넌. 자, 블록이라고 한번 제가 줘볼까요? 여기다 얘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업솔루트를 릴레티브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는 제가 요거 요렇게, 자, 이렇게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none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포지션은 우리가 릴레티브 아닌 업솔루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릴레티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업솔루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겹치게 할 것이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이럴 때는 업솔루트를 이용해서 좀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였다, 사라졌다라고만 한다면 non 블록으로만 준다라고 하면 여기 포지션은 릴레티브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얘는 사실 지금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기만 하게끔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릴레티브를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줘볼까요? 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주어도, 그죠? 예. 효과를 준다면 이제 그런 의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효과라고 하면 여기에다 우리가 얘를 포지션인데 트랜지션 0.5
좀 더 늦게 할까? 0.8S 이렇게 줄까요? 자, 그럼 뭔가 여기 보이겠죠? 자, 그럼 릴레이티브를 줬어요. 이게 지금 왜 안 되냐면은, 탭에서 여기 요것 때문에 좀 안 되는 거네, 여기서. 그래서 아까도 살짝 봤지만 이렇게 얘가,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릴레이티브보다는 뭔가 업솔루트 효과가 들어가게 한다면 업솔루트를 주는 게 좋겠고요. 요거 이렇게 들어간다면 업솔루트 그렇지 않고 그냥 보였다 나타났다 그것만 할 거라면 여기는 릴레이티브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업솔루트 효과, 즉 페이드 인아웃처럼 우리가 부드럽게 그럴 때는 여기가 업솔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선 얘가 빠진다고 하면 얘는 릴티브에 놔두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새로 고침을 하면, 어머나, 다 사라졌죠. 그죠?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다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보여야 하고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숨겨놓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숨겨놓고, 첫 번째 것만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것만 보인다. 그래서 여기 탭 컨텐트, 넌. 사실 여기에서 얘를 적어도 적지 않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만 뭐라고 그랬냐면 다 숨기고 내가 지정한 것만 불러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컨텐츠에 내가 두 번째 거를 보인다 이러면 여기는 force child가 아니라 nth child, nth 여기다 이러면 얘는 예, 이번째가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화면에 배치하고 표시하는 것은 첫 번째 거 보여야 되니까 first child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CSS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에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변수는 요소를 담아 놓을 변수죠. 요 변수, 요거에 대한 변수를 담아 놓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자, 탭 리스트, 탭 컨텐트. 근데 어떤 요소인지를 보니까 여기 쿼리 셀렉트 올이라고 해서 얘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탭랩에 리스트의 LIA 얘가 지금 세 개가 있어서 여기에 쿼리 셀렉터라고만 쓴 게 아니라 뒤에 all이라고 쓴 거고요. 탭 컨텐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탭 컨텐트가 똑같은 요소가 세 개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는 얘를 우리가 all이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탭 컨텐트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템 리스트 for each라는 말이 있네요. for each. 자, for each. 반복이란 뜻이겠죠? 아이템 인덱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고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여기가. 네. 자, 이렇게 구성됐네요. 자, 템 리스트는 요거라고 했었죠. 템 리스트는 제가 설명드리기를 여기에서 요거, 요거, 그죠? 네, 요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요소를, 아이템 세 개 항목을, 여기에 지금 현재 아이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덱스, 거기에 따른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 자,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금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or도 하나의 반복인데 그것을 내용을 전부 다 읽어와서란 뜻이에요. 읽어와서.
아직은 표시는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내가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클릭이라는 add event listener라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add event listener 클릭. 즉,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불러오고 하는 것들을 요 자바 스크립이라는 요 파일 자체 내에서 처리하려면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onClick, 여기서는 클릭. 자, 그럼 아이템 add event listener라고 되어져 있으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는 얘를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렇게 클릭될 거란 얘기고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이벤트가 전달되는 아이템 요소에 이벤트가 전달되는 요소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전달되는 요소에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여기에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나와 있는 요것의 의미는 기본 이벤트의 역할, 속성을 중지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 볼게요. 자, HTTP 하고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여기 바뀌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이벤트의 기본 속성을 중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눌렀어요. 지금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com이라는 곳으로 얘가 전달되지, 페이지가 이동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거 A가 뭐예요? 내가 A를 클릭하면 여기에 요 적혀져 있는 href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제가 눌렀더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달아놓고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 놓고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이동이 돼버렸죠? 그죠? 이동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는 기본 이벤트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 때때로는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탭을 만들었을 때 내가 A가 있는 곳을 누르면 자꾸 상단으로 내용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페이지를 옮겨서 그 페이지의 상단에 붙여버리는 것의 역할이 바로 A의 역할이거든요. A의 속성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 특성을 나는 이제 무시해버리겠다, 쓰지 않겠다, 중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전달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탭 컨텐트 for each. 얘도 지금 뭐예요? 예, 탭 컨텐트는, 이건 다 원래 돌릴까요? 자, 여기에 탭 컨텐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탭 컨텐트, 컨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탭 컨텐트는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탭 컨텐트의 for each 반복이 돌리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러와야 될 게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 이름이 지금 여기에 컨텐트로 돼 있으니까 컨텐트를 불러오는 거 아니라 이건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수 역할. 가지고 와야 될 그 항목들의 이름을 변수로 만들어 준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만 쓰면 얘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요 안에 for each의 가로 안에의 요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뀔 수. 이걸 왜 매개 변수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뭐예요? 어떤 값을 전달해서 그 전달 값을 가지고 와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탭 컨텐트 for each라고 하는 것은 탭 컨텐트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반복적으로 가져와서
그 가져온 곳에 대한 각각 매개 변수를 우리가 cont 또는 content라고 제가 이름을 변수로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지운 게 아니라 주석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탭 리스트, 탭 랩 리스트 A까지죠. 여기 보이지 않지만, 그죠? 네, 그것을 for each 반복해서 우리가 표시할 거다 또는 보여줄 거다 또는 처리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템, 즉 각각의 항목들의 수만큼이 인덱스죠. 인덱스 수만큼 항목들 그 수만큼 반복하는데 걔를 우리가 화면에 찍어보면 콘솔.로그에서 찍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클릭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처리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뭘 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on 클릭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얘를 뭘로 뭐 AAA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불러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그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즉, HTML에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조절할 거라고 하면, 거기에는 add event listener라는 것에 대한 속성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에는 문법이 이렇게 쌍따옴표하고 이벤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여기까지 우리 해석을 해보면, 자, 아이템, 항목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add event listener에서 우리가 클릭이란 이벤트를 호출할 건데, 여기 이벤트로 적혀놨잖아요. 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전달되는 아이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잠깐 체크를 해놨지만 제가 얘를 클릭하면 얘가 클릭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클릭하는 이벤트가 전달되는 요 아이템, 요 아이템의 기본적인 동작은 중지하고, 기본적인 동작은 중지하고, 탭 컨텐트 for each 컨텐트, 탭 컨텐트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각각의 컨텐트 하나를 콘솔로 찍어보면 눌러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 이런 것들이 요 컨텐트 각 항목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얘를 우리가 숨겨놓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display none.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가 다 숨겼으면 그 다음 동작이 뭐예요? 얘가 여기는 요런 어떤 디자인이 일로 옮겨갈 거고요. 요 나머지 옮겨간 요 디자인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본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자, 어떻게 돼요? 자, 모든 지금 템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의 클래스 리스트는 리스트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클래스 여기 CSS에 대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 중에서 템 리스트 그것 중에서 is on이라는 클래스를 리무브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예. 전부 다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 돌아가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만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는 이걸 보시면 이제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아까 그 쿼리 셀렉트 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눌렀어요. 얘를 눌렀죠. 여기 1번이죠. 요 1번이 인덱스예요. 즉, 탭 리스트의 1번, 탭 리스트의 1번의 클래스 리스트를 어떻게 추가하겠다. is on. 클래스를 is on이라는 것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럼 똑같죠. 탭 컨텐트도 3개잖아요. 그죠? 이거는 표시를 안 해놨지만 여기도 0, 1, 2예요. 그럼 같은 인덱스를 찾아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름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예요. 다시 한번 잘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잘 뜯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막 헷갈리겠죠.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제가 add event listener라든가, for each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는 클래스 리스트에 쓰지 않았는데, 썼잖아요. 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익혀보신다면, 또 이런 거 나왔을 때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jQuery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jQuery는 상당히 좀 단순하죠. 이만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자, 여기는 펑션은 지금 jQuery를 호출하는 역할을 한 거고요. 달러 리스트 lia는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select all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무언가를 처리했는데 얘는 직접 달러에서 선택자를 직접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처럼 하셔도 돼요. 얘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는 select query all, query select all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달러, 그다음에 점 리스트 lia라는 특정한 것을 누르면 클릭하면 펑션.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 뭐 이거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쓰려면 여기는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이벤트라고 하고요. 자, 대신에 return false라고 하는 것 대신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 기본적인 속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대신에 얘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물론 이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게 자, 이걸 대신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return 돌려주는 값을 돌려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우리가 기본 이벤트의 성질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 lia의 remove 클래스 아까 우리가 썼던 부분 요거 있었죠? 요거요. 네,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즉, 점 리스트 lia에 특정한 위치를 정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 특정한 위치를 정해 놓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 eq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인덱스면 인덱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모든 똑같은 요소를 그럴 때는 얘를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특정한 위치를 지정할 때는 EQ 인큐라고 하고 서 여기다가 이제 위치 요소의 몇 번째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린 그걸 쓸 건 아니니까, 예, 쓸 필요 없이 모든 거니까,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lia라는 요소, 리스트 lia라는 요소 모두에 있는 is on 클래스를
remove 클래스 지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this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s는 자기 자신. 즉, A가 눌려져 있는 클릭 이벤트가 전달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add 클래스, 클래스를 is on, 추가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컨텐트 하이드일 때 하이드는 모든 걸 숨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this has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걸 hash라고 했죠. 해시, 해시. 즉, A라는 것을 내가 누른, 현재 A를, 어떤 A인지 모르겠지만 A를 클릭한 이벤트의 요소의 해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this. 그냥 쉽게 내가 얘를 누르면 현재 this의 해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여기다 붙일까요? 자, 왜냐하면은 요걸 제가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표시를 하면요. 얘는 리스트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새 파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탭 코드, 탭 HTML 쓸까? 헷갈리겠죠? 네, 코드.html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요거 닫고, 자, 느낌표, 그 다음에 탭 누르면 기본, 구성이 작성이 되겠죠? 자, 타이틀은 여기다가는 탭 기능 쓰겠습니다. 자, 여긴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 크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얘 구조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숨어져 있지만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에는 이제 탭 버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탭 버튼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전체를 감쌀 거는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전체를 감쌀 걸 하나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놓고, 자, div,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탭 누를게요. 자, 엔터 치고,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다가는 이제 탭 버튼 목록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에다가는 탭 컨텐트 관련된 게 만들어져야 되죠. 자, 탭 버튼 목록을 만들려면은, 자, 뭐가 필요하냐면, UL이 필요할 거고요. UL에는 우리가 클래스 이름 하나 정할게요. 자, 점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li라는 목록 안에,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곱하기 얘가 3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이제 LI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또 A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 A에는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클래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 넣을게요. 예, 점, 여기에다가, bt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UL 안에 세 개의 li가 만들어지고 이 각 li에는 a라는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클래스가 btn이라고 작성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여기 href라는 곳에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해시가 필요할 거예요. 이 해시. 자, 해시의 이름은 제가, 샵 하고요. 네, 탭 1이라고 정할게요. 자, 하지만 여기는 요거는 각각 다 이름이 좀 달라야 되겠죠? 탭 1, 2, 그다음에 탭 3. 자, 버튼의 이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탭 1, 탭 1,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이렇게 쓰죠. 자, 탭 2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탭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목록 버튼은 자, 탭 컨텐트. 탭 컨텐트는 세 개가 묶여져 있는 하나의 또 구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div로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다 이름을 하나 정할 거예요. 점, 탭, 그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하나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 안에는 세 개의 div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세 개의 div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해시를 찾아가는 아이디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샵하고 일단은 탭 1을 이렇게 정할 거고요. 그 각각의 div에는 또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한 클래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콘텐트. 자, 이런 게 몇 개가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하겠죠.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탭 이렇게 누르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를 2, 이가 3.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자, 탭 컨텐트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건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2, 자, 여기다가는 3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우클릭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를 또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디자인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부 CSS 연결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쓴다면,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jQuery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jQuery 라이브러리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얘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jQuery.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jQuery나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거를 맨 하단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링크하고 제가 탭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점 슬래시, 그 다음에 CSS에,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 놨네요. 그죠? 없잖아요. 자, 일단 얘를 지우고, 뭐뭐 만들어야 되나요? 자, 여기에는 CSS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라이브 여기 있으니까, CSS하고, 그 다음에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CSS에 우클릭해서 여기에 새 파일 눌러가지고 자, 탭. 자, 그러면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가 점 슬래시 CSS에 들어가서 탭 코드 점 CSS 점 슬래시 그다음에 JS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탭 코드 점 JS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CSS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CSS에다 작성할 건데, 여기 탭 코드는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클래스나 이런 거 좀 봐야 되거든요. 이름을.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인코딩 해야죠. 써볼게요. 밑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none,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가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탭 랩에 관련된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점 탭 랩. 자, 크기는 어떻게 정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렉스를만 가지고도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크기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크기로 정할지 모르겠다면, 자, 요거는 제가 이전에 제가 그 설명한 부분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는 단계거든요.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변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겸해서 조금 다르게 좀, 해보는, 예, 좀 다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탭 랩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100, 100, 그러면 300 픽셀이겠고요. 여기에 테두리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크기를 얼마 잡을지 모르겠어. 한데,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 전체가. 자, 위드 500 픽셀 정도의 크기로 잡아주면 좋겠어. 자, 여기다 테두리를 한번 둘러보면 이제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볼더, 1픽셀, 솔리드, 네, 블랙. 자, 얘가 좀 가운데 왔으면 좋겠네요. 예,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 마진, 그 다음에 오토 이렇게 주었습니다. 너무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위아래 좀 떨어뜨려 볼게요. 20 픽셀 이렇게 떨어뜨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UL에 관련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점 탭 랩, 한 칸 띄고 점 리스트. 이럴 때 어떤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태그를 명시적으로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직접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UL에 있는 리스트 이제 이렇게 생각을 UL에 리스트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놔도 괜찮겠죠? 저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목록이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목록 표시가 리스트 스타일 넌 이렇게 제가 했을 거고요. 컨트롤 S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는 요 부분이죠.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요거잖아요. 자,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탭 랩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탭 랩은 여기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리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럼 리스트 크기는 또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위드를 저는 랩의 크기만큼 정하려고 해요. 퍼센트 들어가면 되겠죠? 네, 높이도 한번 정해볼까요? 하이, 네, 하고, 여기다 30 픽셀 이렇게 잡아볼게요.
뭐 겹쳐 보이네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넘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리스트에 있는 요 LI들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손들을 우리가 배치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디스플레이 하고 플렉스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면 넘어가고요. 나중에 또 수정할게요. 있으면. 자, 점 탭, 랩, 그다음에 점 리스트에 있는 li들을 이제 또 우리가 컨트롤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요 li들에 대한 크기를 잡을 때가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자, with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죠. 33.33%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여기다 테두리를 한번 둘러보면은요. 자, 볼더 1픽셀, 자, 솔리드 블랙. 자,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표시를 했잖아요. 계산을 해서. 근데 이제 100%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상황에. 그죠? 근데 여기다 내가 얘를 100%를 쓸 거란 말이에요. with. 그런데 딱 하고 들어갔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렉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시고 계산에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그냥 표시만 해놓는다라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동작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좌우 슬라이더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좀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어져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화면에 표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로 해놔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여러 개가 더 동작을 좀 취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없애볼게요. 그래도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희가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색상을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칼라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얘를, 샵 333이라고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죠? 네, 글자가.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점 탭 랩 리스트 li에 a 또는 여기 a.btn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a의 클래스 이름이 btn이니까요. a 모든 A죠. 여기 리스트에 A들이니까, 요거 A. 이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 BTN이니까, 이렇게 쓰든 아니면 .btn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btn 쓸까요? 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또, 칼라, 화이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요것도 일단 좀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A에 여기서 탭 1, 요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것들을. 그죠? 요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의 부모인 요 A에서 뭔가 지정해야 되겠죠? 이때 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라고 주고요. justify content 해서 센터라고 주시고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가운데 오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예. 자, 여기 색상을 음,
자, 레드라고 해놓고 한번 볼까요? 네, 레드. 일단. 자, 이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그 테두리에 부닥침이 있냐 없냐. 즉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얇게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게 그냥 두껍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겹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투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한 선이 있고 또 여기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한 선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죠,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앞에서 설명할 때는 뭘 주라고 그랬었냐면 아웃라인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아웃라인. 자, 그렇게 이제 안 보이죠. 그죠? 예. 이게 다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서로 바깥으로 나갔으니까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박스를. 자, 일단 두껍게 해놓고 그려볼게요. 자, 이런 박스가 있었고요. 이 박스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요. 자,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박스도 잠깐만요. 이게 좀 안 맞네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저기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아웃라인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예,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두께가 일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겹쳐 있는 부분이 여기가. 그런데 이제 테두리, 그 볼더는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볼더는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요 안으로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어떻게 돼요? 더 두껍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자, 그래서 지금 아웃라인을 쓰면 이런데 이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 픽셀 한 픽셀씩 더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를 처리할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아웃라인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예, 볼더를 써서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어쨌든 두껍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좀 밑을 좀 더 내리고, 자, 탭, list, li, 거기에 땡땡이하고 nth, child. 자, 두 번째 요소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탭, list, li, nth, child. 3. 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격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간격이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좁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픽셀 이렇게 한번 좁으면 어떨까요? 그죠?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한 픽셀에 가니까 간격이 왼쪽으로 한 픽셀 정도가 밀려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처리할 수도 있겠고, 약간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고, 얘는 오히려 만들어 놓고 부닥친 부분들을 왼쪽으로 밀어서 서로 겹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이 LI에 대해서 나 끝났나 볼게요. 아, 높이가 없네요. 그죠? 높이는 근데 딱 정해져 있지만, 여기 li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UL의 높이를 그대로 써볼게요. height 하고 10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테두리에 이제 그 볼더가 둥근 모서리, 예. 볼더 레이디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누르면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예,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변화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디자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냐면, 자, 여기에 BTN에다가 요 부분을 갖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컨트롤 X를 해서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컨트롤 S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제대로 다 안 맞죠? 그죠? 여기에 있는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렉스가 들어갔으니까요. 여기다가 높이를 한번 또 정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높이. 자, 여기에서 하이 하고요. 예, 100% 이렇게 정의하면 또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우리가 볼더 레디우스를 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볼더, 자, 레디우스. 그래서 5픽셀 하고 제가 누르면 전부 다 동글동글해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될까요? 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얘가 5픽셀.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5픽셀. 네, 그럼 오른쪽 상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0. 그러면 여기와 여기. 오른쪽 하단과 왼쪽 하단은 각각 모서리를 둥글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활성화된 부분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나요? 활성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활성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네요. 예. 예.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또 수정할 것이 보이면 그때 또 수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볼더는 여기가 블랙이라고 하나 이렇게 줄까요? 자, 블랙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활성, 그죠? 그 활성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on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점 탭 렉, 점 리스트, li, a, 점 on, is on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is on. on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on이라고 할게요. on.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뭐가 하느냐 하면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화이트, 하얀색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샵하고 제가 또 333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 들어가,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유는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btn 뒤에다가 우리가 o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얘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jQuery에서는 얘가 두 번째로 갔을 때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전부 다 on이 없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넣기만 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음, 자, 컨텐트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점, 탭, 컨텐트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했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도 우리가 크기를 만들어야죠. 그죠? 위드 100%. 음, 여긴 특별할 게 없겠죠? 만약에 그 이 컨텐트가 페이드 인아웃 하는 것처럼 뭔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여기 컨텐트가 업솔루트가 되어 서로 겹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는 포지션이 필요 없지만 혹이라도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포지션 릴레티브를 먼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는 점 콘텐트, 예, 점 콘텐트. 자, 여기다 높이도 하나 정할까요? 여기다가, 예, 하이 하고요. 여기다가 오히려 500픽셀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너무 큰가요? 일단은 뭐, 테두리를 하든 색상을 넣어보면 알겠죠? 그죠? 예. 자, 얘를, 자, 백그라운드 샵 333 넣어볼게요. 와, 너무 크네요. 그죠? 여기다 얘를 한 300픽셀? 네, 이 정도만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높이의 값과 요거는 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자, 여기다 얘를 width 100% 쓰면 될 것 같고요. height은 또 100%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강사님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네, 됩니다. 블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제가 잘라서 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보여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탭 컨텐트 1, 탭 컨텐트 2, 3.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일단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 좀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센터, 그 다음에 align items, 센터. 자,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얘가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얘를 가운데 배치할까요?가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다 업솔루트를 줄 수 있습니다. 업솔루트를. 그런데 저는 업솔루트를 주지 않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않고, 그냥 사라졌다, 나타났다. 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제가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줄 거고요.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점 여기다가 뭐를 줄 거냐면요. 첫 번째 것만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점 탭 컨텐트. 예, 그러니까 점 컨텐트. 예, 첫 번째. 자, first child.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컬러 하고요. 화이트. 해줘볼게요. 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채롭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활용해서 만든다. 그건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죠. 어떤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을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꼭 그렇게만 써야 된다 보다라는 아니다.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접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다 끝났나요? 자, 디자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SS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로,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만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만. jQuery가 아니라. 그럼 먼저 요소들을 우리가 좀 그 변수에 하나 등록해 놓고 써야겠죠. 너무 길어요. 그죠? 여기다 우리가 뭐 도큐멘트 쿼리 셀렉트를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 기니까 그걸 하나의 요소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쓰려고 합니다. 자, const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는 제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all이라고 쓸 거예요. 같은 요소가 여러 개를 다 우리가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쌍따옴표하고 탭 랩. 꼭 탭 랩이라고 하는 걸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리스트는 좀 써주셔야 되고, 거기에 li에 a. 이렇게 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const,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탭 컨텐트, 점 콘텐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얘를 요소를 다 불러와야 됩니다. 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 요소를 다 불러오고 이 요소 다 불러와야 돼요. 한번 우리가 찍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얘를 자, 탭 리스트에 점 for 이치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고요. for 이치. 자, 거기에는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여는 거지, 가로. 그렇죠. 네, 소가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얘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말고 얘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를 한번 달아놓고 해볼게요. 자, 탭 리스트 점 for each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펑션, 속을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한번 써볼 거고요. 여기다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요 아이템은 요 템 리스트의 항목, 인덱스는 거기에 대한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우리가 얘를, 자, 자, 로그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탭 누르면 콘솔.로그가 곧바로 들어가요. 콘솔.로그를 달리를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템. 자, 이때는 제가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설명 또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중에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클릭해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네, 012.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축약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쓴 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쓴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에, 자꾸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둘 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주석을 처리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아이템 인덱스 이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태그에서 직접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요 파일 안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아이템 점 add 이벤트 리스트를 추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속어를 열고 여기에 쌍따옴표 여기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 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쉼표하고 여기는 그 이벤트가 전달되는 변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벤트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자, 형식은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벤트가 뭘까요? 클릭 이벤트잖아요. 여기다 얘를 우리가 클릭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동작을, 기본 속성을, 기본 요소의 기본 요소 속성을 이제 중지하는, 동작을 중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걔가 이제 이벤트, 점, 그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죠? 자, 여기다 얘를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www.naver.com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눌렀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얘를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넘어갔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자, 되돌리기 하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본 이벤트를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얘를 눌렀으면 이걸 눌렀으면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거, 지금 여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눌렀으면 기본적인 색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기본 색상으로. 즉, 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다 바꿔놔야 돼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탭 리스트, 탭 리스트, 그 다음에 점, for each 하고요. 자,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못 썼네요. 잘못 썼습니다. 자, 하고요. 소괄호 다시 열고요. 자,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다 이제 아이템의 클래스, 리스트, 점 리무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 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지운다. 한번 여기다 눌러볼까요? 자, 여기 좀 에러가 생겼네요. 뭐 읽을 수가 없대요. 리무브라고 하는 걸. 왜 읽을 수가 없을까요? 아이템, 얘가 잘못했네요. 얘를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전부 다 사라졌죠? 사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 클릭한 부분만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잘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에 호이치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이벤트는 요 안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자, 해야 되냐면요. 탭 리스트. 자, 이렇게 좀 엔터를 치고 할까요? 네, 탭 리스트. 거기에 인덱스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는 거잖아요. 여기에 얘가 0, 1, 2가 돼 있으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좀, 여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라는 얘기가 누른 부분이, 제가 여기를 눌렀으면 얘는 1번째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얘를, 점, 그 다음에 클래스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애드 하고요. 속어라 열고 점 온 이렇게 해주시면 온만 쓰시면 되는 거죠. 클래스 리스트라고 이미 되어놨으니까 온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를 땅, 예, 땅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아, 똑같겠죠? 얘가 지금 현재 내가 얘를 누르면 얘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로? 자, 탭 콘텐트 점 for each 여기다는 제가 얘를 콘텐트라는 매개 변수로 쓸 거고요. 했을 거고요. 얘를 전부 다 이제 그 사라지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콘텐트 점 스타일. 자, 만약 이렇게 나와서 계속 스타일이 안 불러와지면요. 한 칸 띄었다가 다시 지우고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다 물로 쌍따옴표하고 넌. 자, 이 꼴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나 안 되나 보자고요. 자, 예, 사라졌네요. 그럼 얘가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뭘로? 자, 여기다가 자, 컨텐트. 자, 똑같이 인덱스 같은 위치니까요. 점 클래스 스타일 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줘볼까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 여기 색상이 얘가 지금 왜 얘는 까말까요? CSS 뭔가 문제가 있나요? 동정은 되는데. 아, 얘가 지금 제가 포르차일드에만 줬네요. 이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 컨트롤 X를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누르고요. 그죠? 누르고요. 누르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jQuery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는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할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제가 달러, 그 다음에 토거를 열고 펑션, 수거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거를 열고 닫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다가도 또 달러, 자, 이제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는 요소를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점 리스트 lia 거기를 클릭, 그 다음에 펑션. 자, 우리가 누르는 건 요 리스트에 있는 요 li들을 누를 거잖아요. 그죠? 그 저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위에처럼 어떤 for each라는 걸 돌려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얘는 직접 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한 거죠. 자, 그다음에 달러. 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지우거나 또는 어떤 것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하고 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점 리스트 lia에 있는 remove 클래스 해서 여기다 얘를 우리가 on 그럼 전부 다 누르면 클래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눌러보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나타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달러, 디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스. 현재,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add 클래스 해서요. 여기다 on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쉽죠? 그죠? 음, 자, 또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죠. 여기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사라지게. 달러.
컨텐트, 하이드가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나타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달러, 디스. 이거 달러 하고요. 그냥 디스, 현재, 해시. 여기서 해시는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예, 아이디를 찾아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다가 얘를 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그, 기본 이벤트를 우리가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벤트, 그다음에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턴 그냥 false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턴 false 이렇게 상관이 없죠. 자, 눌러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거는 그냥 플렉스 될 상관이 없는데, 그죠? 여기는 지금 얘가 이렇게 가운데 와야 되죠. 이럴 때가 있겠죠.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쇼는, 하이드하고 쇼하고, 예, 의미는, 얘는 디스플레이 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는 거예요. 블럭이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플렉스의 속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여기에다가 얘 플렉스를 여기다가 옮길 수는 없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보여주면은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죠? 예, 보여주고 그다음에 점 여기다 우리가 얘를 CSS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자 디스플레이 쌍따옴표에다 디스플레이 땡땡이 하고요. 여기다 또 얘를 뭘로 플렉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 이제 이상 없이 바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